네, 안녕하세요. 통통 찌는 차통의 김지영입니다. 저는 지금 르노삼성 XM3 미디어 시승회사장에 와 있습니다. XM3는 또 소형 SUV 트렌드를 주도한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1.6 GT 모델과 TC260 모델을 번갈아 시승하면서 장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M3의 외관은 SUV와 세단의 매력이 결합됐습니다. 동급에서 차체 높이는 가장 낮고 최저 지상고는 가장 높습니다. 또한 르노삼성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반영됐습니다. 특히 전면 그릴과 LED 주간 주행 등에서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어 커튼과 사이드 가니쉬에는 크롬 장식을 통해 다이내믹한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후면부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도 강한 존재감을 완성합니다. 또한 이번 모델에는 소닉 레드 컬러를 신규 추가했습니다. 실내에는 동급 최고의 9.3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눈에 띕니다. 또한 10.25인치 클러스터도 장착이 됐습니다. 중앙 디스플레이와 송풍구는 운전자 쪽으로 틀어져 운전자 중심의 인테리어를 구현했습니다. 각종 버튼들도 운전자 손의 동선을 고려했습니다. 전 트림에는 패들 시프트가 기본 장착됐습니다. 8가지 색상의 앰비언트 라이트를 지원합니다. 트렁크 크기는 동급 최대인 513리터여서 여유로운 야외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본격적인 또 시승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XM3 시승은요, 두 가지 모델을 다 하는데요. 1.6 GT가 있고 TC260이 있는데 A조 B조로 나눠가지고 저는 이제 B조였는데 B조는 이제 1.6 GT를 먼저 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차량을 바꿔서 오는 길에는 또 TC260 모델을 또 타게 되겠습니다. XM3는 이제 르노삼성의 소형 이제 SUV인데요. 최근 몇 년간 또 소형 SUV가 굉장히 또 인기가 있었는데 또 그 중에 또 주요 모델이 또 XM3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작년 3월인가 4월쯤에 이제 XM3가 첫 이제 출시가 돼가지고 그때 시승을 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한 1년 조금 넘어서 한 1년 3개월 만에 다시 또 시승을 또 하게 됐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요, 또 XM3가 있는데요. 이게 아마 이번에 2022년형 추가된 소닉 레드 색상입니다. 굉장히 뭐랄까 강렬하면서도 좀 매력적인 색상인데요. 또 이번에 또 2022년형에서 밀고 있는 메인 컬러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색깔을 보니까요, 굉장히 좀 마음에 들고요,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XM3는 이제 두 가지로 출시가 됐는데요. 약간 이제 성능이 좀 낮은 1.6 GT가 있고 또 좀 성능이 좋은 TC260 모델이 있는데, 지금 이제 1.6 GT인데요. 지금 속도를 이게 지금 한 40, 50밖에 안 됐는데 가속을 해도 좀 소음이 굉장히 좀 크게 발생합니다. 지금 한 30 정도 되는데도 이거는 조금 좀 불만족스러운 그런 또 부분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게 가속을 조금만 했는데도 좀 웬만하면 제가 좀 정수성이 좀 좋거나 아니면 좀 그냥 무난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 모델은 조금 이거 조금 불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XM3를 이제 탔을 때 좀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이제 디스플레이인데요. 이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이제 T맵이 이제 탑재가 돼가지고 지금 이게 9.3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인데 굉장히 큰 화면으로 또 T맵이 큰 화면이 나오는 게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이제 스마트폰을 거치해서 뭐 T맵이나 아니면 카카오맵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화면으로 보니까 또 보기도 편하고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리고 이쪽 계기판 쪽을 보시면요, 이게 약간 움푹 들어가가지고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요, 조금 이건 것도 좀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버튼을 보시면요, 굉장히 좀 그러니까 버튼의 위치가 되게 운전자가 그냥 쭉 뻗어서 되게 누를 때 되게 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은 굉장히 좀 운전자 편의를 좀 감안한 그런 배치가 아닌가 또 생각이 또 됐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인가 이제 SM6를 탔을 때, 그때는 이제 그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내비게이션이 조금 불편했고 또 이제 물리 버튼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주행 중에 이 디스플레이 화면에 들어가서 설정을 해야 했는데,
여길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뭐 풍향이라던가 뭐 이제 온도 뭐 이런 세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이얼도 있고 이런 버튼도 있어가지고 확실히 이런 점은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좀 개선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면을 보시면 이제 화이트하고 이제 소닉 레드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화이트도 괜찮은데 소닉 레드가 좀 더 멋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리어 램프를 보시면 이게 약간 이제 곡선으로 해서 일렬로 쭉 이어진 이것도 굉장히 좀 멋지는 요소가 아닌가. 그리고 뒷부분도 보면은 은근히 좀 스타일리시하고 젊은 그런 감각이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범퍼라든가 그런 디자인 같은 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소형 SUV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있잖아요. 뭐 셀토스라든가 아니면 뭐 코나도 있고 뭐 티볼리나 뭐 트레이블레이저,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그럼 디자인만 봤을 때는 XM3가 굉장히 좀 괜찮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그 다른 경쟁 모델에 비해서 XM3가 디자인에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약간 이게 SUV하고 어떤 세단의 그런 느낌이 좀 이렇게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선 굉장히 좀 XM3가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또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1.6 GT 지금 이 모델에는요 아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없는 것 같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버튼을 눌렀을 때요 크루즈 컨트롤만 지금 뜨고 여기 세팅을 해서 속도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차간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한번 그 다음에 TC260 모델 탔을 때 과연 있는지 한번 이거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이쪽 버튼도 이게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이제 HTA 그 기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행 모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스위치나 버튼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마이센스, 스포츠, 에코 이렇게 이제 바뀌고요. 예전에 이런 버튼이 없으면 이제 직접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걸 눌러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버튼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이 주행 모드를 바꿀 때 계기판도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로 하니까 이제 약간 넓어지는 그런 모양이고요. 이건 이제 마이센스, 스포츠로 하면 빨간색으로 바뀌고 다시 에코로 하면 이렇게 넓어지고, 이렇게 계기판도 많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좀 전반적인 좀 이렇게 시승 구간이 생각보다는 조금 막히는데요. 이제 한번 에코 모드로 바꿔봤습니다. 근데 에코 모드로 바꿔서 지금은 속도가 한 50 정도인데 이게 약간 가속을 해도 조금 소음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마이센스에 비해서는 좀 덜한데 확실히 좀 이 부분은 좀 정숙성 면에서는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이제 조금 이제 정체가 좀 많이 풀려가지고 스포츠 모드로 해서 고속으로 또 주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엑셀도 한번 밟아보고요. 제가 작년에 아마 TC260 모델을 시승했던 것 같은데요. 1.6 GT는 약간 좀 계속 얘기하지만 좀 별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착지에서 이제 차량을 이제 바꿔 타고 한번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기착제 거의 다 와가지고요. 이제 차량 교체하고 또 한번 또 TC260 모델 또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누르시고 앱을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인이라는 앱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식음료 매장 이걸 눌러주시면 이제 GPS 기반으로 이제 식음료 매장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만나이사치 본점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맨 위에 걸 눌러주시고 주문하기를 눌러주신 다음에요. 보시면 이제 드시고 싶은 음료수를 일단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하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도착 시간을 일단 5분, 가장 짧은 시간이니까 그냥 결제하기 눌러주시면 눌러주시면
이제 이렇게 되면 주문 접수가 완료된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매장에서 이제 주문 확인을 하게 되면 네. 누르게 되면 상품 준비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 상품 준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매장 호출이라는 이제 네. 메시지가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안 된 거죠? 아직 안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기다리셨다가 상품 준비가 돼서 매장 호출이 나오시면 네. 저쪽으로 가셨다가 그러다가 이제 저기 매장 호출을 누르시면 이제 원래 카페에 있는 직원이 네. 예, 나와서 이제 원하시는 음료수를 이제 인도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누르면 되는 아 거죠? 지금 말고 여기 가셔가지고 도착하신 다음에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지금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엔에서 주문하신 음료 두 잔 네. 준비해드릴게요. 뭐 상품선 누르면 될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세요. 네. 네, 기착지에서 좀 휴식을 취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차량을 교체해서 TC260 모델을 탑승했습니다. 근데 같은 XM3인데 조금 다른 듯한 느낌이 좀 더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통풍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는 이제 열선만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날씨도 좀 더운데 습하고 굉장히 이제 좀 에어컨을 이제 좀 틀기도 뭐해가지고 좀 더웠는데 지금 이 버튼을 이제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해서요 열선과 통풍 이런 걸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1.6 GT 모델을 탔을 때는 이게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안 됐는데요. 이번엔 한번 그 버튼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TC260 모델은 지금 보니까 이 버튼도 새로 생겼거든요. 이거를 누르면 이제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눌러서 세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간 거리도 이 버튼을 누르면요. 다시 한번 세팅을 해서요. 이런 식으로 하고 아까 여기 이 두 개 버튼이 막혀 있었는데 이걸 하면은 차간 거리가 이렇게 세팅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XM3 이제 두 가지 모델이요 마치 다른 차처럼 느껴지는데요. 이게 제원으로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6 GT 같은 경우는 최대 마력이 123마력이고 최대 출력이 한 16 정도 되는데 이제 지금 타고 있는 이 TC260 같은 경우는 152마력에 26 최대 토크가, 그래서 상당히 좀 제원상으로도 좀 차이가 나는 거를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제가 XM3를 산다고 하면요 1.6 GT가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좀 비용을 들여서라도 TC260 모델을 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내리막길을 가는데도 굉장히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내려가고요. 확실히 이제 정숙성 면이라든가 이런 안정성 이런 점에서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미디어 시승하기 전에 도미닉 시로라 또 르노삼성 CEO 또 발언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XM3가 중요한 모델이라고 또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르노삼성이 이제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또 부진했고 또 재작년인가요 원래 그 이제 닛산 노브 위탁 생산이 이제 끝나면서 그게 한 연간 10만 대 전후의 그런 규모였는데 그 물량이 빠지면서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그런 또 시기를 또 보냈는데 XM3가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 수출을 올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모델이라고 또 그렇게 언급을 또 하더라고요. 또 실제로 이제 XM3가 유럽에 이제 오늘 1월부터 수출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뭐 프랑스나 독일, 뭐 스페인, 영국 이렇게 이제 4개국 정도였다면은 6월부터는 이제 유럽에서 이제 28개
28개국까지 확대가 되면서 정말 이제 또 수출 드라이브를 이제 걸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공장도 풀가동하고 있고 굉장히 또 유럽에서도 좀 반응이 좋아서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또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경쟁 모델과 비교하면 이 연비 면에서는 디젤 모델을 제외했을 때 셀토스나 티볼리에 비해서는 연비는 XM3가 더 좋습니다. 다만 이제 최고 출력이나 토크 면에서는 이제 셀토스나 티볼리보다 조금 낮은 것 같고요. 가격 면에서는 이제 티볼리보다는 비싸고 셀토스보다는 또 쌉니다. 그리고 셀토스 같은 경우는 최상위 트림에다가 이제 풀옵션 하면 3천만 원이 확 넘어가는데 XM3도 가장 높은 금액이 2,700만 원인가? 그 정도 되니까 아마 옵션을 이제 추가했을 때 거의 3천만 원이 넘거나 육박하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속으로 이렇게 주행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아까보다는 좀 안정적이고 스티어링 조향감은 굉장히 또 가볍습니다. 확실히 이제 좀 쭉 나가는 느낌. 지금 그냥 이게 노멀 모드인데요. 다시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스포츠로 바꿔서 좀 더 속력을 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주행했을 때는 좀 길도 막히고 그랬는데요. 이제 기착지 지나서 지금은 좀 교통이 원활해졌고요. 네, 또 이제 1차선 또 이제 이동해서 또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속도를 좀 굉장히 또 내고 있습니다. 스포츠 때는 가속 이제 성능이 좀 괜찮고요. 이 정도면은 뭐 소형 SUV를 감안하면은 네, 좀 만족스러운 가속감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오프닝에서 XM3가 이제 어떤 소형 SUV의 어떤 트렌드를 주도한 그런 모델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약간 소형 SUV의 또 인기가 좀 덜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또 언급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그 소렌토가 굉장히 또 흥행을 하고 있고 또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오면서 그쪽 수요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 또 투싼이 또 나오면서 또 투싼도 굉장히 높은 인기를 또 얻고 있고 그런 점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또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트리카 그러면 이제 몇 년 동안은 이제 소형 SUV가 그 자리를 좀 차지를 했는데 작년에 신형 아반떼가 나오면서 8만 대 넘게 팔려가지고 또 그쪽 수요도 그러니까 엔트리카 수요도 좀 이제 소형 SUV가 좀 잠식을 당했고요.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K3 부분변경 모델을 봤는데 그것도 좀 디자인이 좀 더 개선이 돼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복합되면서 좀 소형 SUV가 예전만큼의 흥행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때는 진짜 2015년에 그때 티볼리가 처음 등장해서 큰 흥행을 일으키고 많은 모델들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거의 소형 SUV 시장이 9종, 10종 가까이 굉장히 두터워졌는데 조금 이제 그런 데서 좀 밀리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차박을 할 때도 물론 이제 소형 SUV도 좋습니다만은 뭐 준중형이나 뭐 중형 아니면 대형 이런 게 좀 더 좋기 때문에 그런 뭐 차박에서도 조금 이제 그런 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예, 오늘 또 르노삼성 XM3 또 시승을 마무리했습니다. 1.6 GT하고 TC260하고 굉장히 다르구나 이거를 또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산다면은 TC260 모델을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소형 SUV를 타봤는데요. 또 소형 SUV만의 그런 또 매력을 또 느낄 수 있었던 시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모토 김재용이었습니다.